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기적 방송국에 오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자 리더십에서 경영자, 성자가 될 수 있고 우주와 연결될 수 있는 직관으로 가는 길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우리는 몸 안에 재빨리 조화와 안정을 이루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지 연구해 본 결과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첫째, 불안감을 느낄 때 사람들의 복근은 긴장하여 딱딱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동물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 배에 힘을 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되어 온 버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두려움과 마주쳐야 하는 일이 많은데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매우 유용한 우리의 우군이기 때문입니다. 게슈탈트 요법 주장한 프리츠 페르스는 두려움이란 단지 숨 쉴 수 없는 흥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려면 몇 번 숨을 쉬면 된다고 알려주었고 그것만으로 두려움은 흥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불안감을 느끼면 호흡을 할 때 가슴 부분이 위아래로 들썩거립니다. 이와 같은 호흡은 방어 반응의 일종이고 이것은 긴장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일단 지난 수천 년을 걸쳐 우리의 몸에 스며든 것입니다. 셋째,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체 머리가 혼란스럽고 매우 뒤죽박죽된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개발한 집중훈련법은 이와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직접적으로 고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언제든 편안한 기분을 갖고 싶다면 이 방법을 이용하십시오. 따라하기. 우선 의자에 편안하게 앉읍시다. 앞으로 10분 동안 방해를 받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하고 눈은 감아도 좋고 떠도 좋습니다. 각각의 단계 중 어느 것이 내 몸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지 직접 훈련을 통해 알아냅시다. 1단계. 단전 호흡을 반복합니다. 코로 깊게 숨을 내쉬면서 배에 힘을 주어 복근을 조여봅시다. 특히 배꼽 주변의 근육을 조이자 숨을 완전히 토해낼 때까지 계속 힘을 줍니다. 다음은 숨을 다시 들이마시면서 배에 들어간 힘을 완전히 풀어냅니다. 숨이 가슴을 통해 아랫배 깊숙이 들어올 때까지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다시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배꼽 주변의 근육을 조입니다. 숨을 완전히 토해낸 뒤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에 힘을 풉니다.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숨을 내쉴 때 배에 힘을 주고 숨을 마실 때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번을 반복한 후 몇 분 동안 호흡에 상관없이 편히 쉽니다. 자, 2단계. 짧은 숨을 끊어 쉬며 호흡의 길이를 늘려 나갑니다. 다시 숨을 쉽니다.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면서 배의 힘을 완전히 이완시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1초에 한 번씩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똑같이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들이쉬는 숨이 4초, 내쉬는 숨도 4초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4까지 세면서 들이쉬고 내쉬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숨의 길이를 더 길게 할 수 있다면 이번에는 5까지 세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5초 숨을 여러 번 반복합시다.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숨쉬기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다시 길이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숨쉬기가 완전히 편안해지면 길이를 6, 7, 8로 점점 늘려보십시다. 몸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숨쉬기가 가볍고 쉬워질수록 몸은 더욱 편안함을 느낍니다. 3단계. 호흡에 집중하며 조화와 평화의 기운을 느낍니다. 완전히 집중할 수 있다면 이제 숫자를 세지 말고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도록 합니다. 1분, 2분 정도 편안히 쉬면서 몸과 마음으로 조화와 평화의 기운을 느낍니다. 명상이란 집중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외부의 일에 집중하는 법을 알고 있다. 하지만 명상은 안에서의 집중이다. 명상은 내 마음이 나로부터 도망가지 않도록 붙잡아준다. 아마도 우리 생각의 90%는 도망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환상일 것이다. 이것은 모두 가짜다. 마음이 집중되면 정말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 자, 이제 미래투시에 대한 훈련입니다. 미래투시는 수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어떤 사람이든 통찰력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신비의 방법입니다. 미래투시의 목표는 상상하는 미래의 모습을 당연하고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정확해야 한다거나 실현이 가능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미래를 가깝게 느끼고 시간의 굴레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미래의 투시는 나를 상상의 미래 속으로 보내주고 그것이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낌으로써 긍정적인 의지를 갖게 합니다. 미래 투시는 개인보다는 팀이 함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3명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3명이 각각 미래 투시자, 조수, 필기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워크숍에서는 3명이 한 조가 되어 각자 역할을 바꿔가며 모든 사람이 미래 투시자가 될 기회를 갖습니다. 조수의 역할은 미래 투시자에게 지시를 내리고 질문을 하는 거죠. 필기자의 역할은 후에 이것을 토론의 주제로 삼을 수 있도록 미래 투시자의 말을 받아 적는 것입니다. 미래 투시는 혼자서도 가능하다. 다만 집중하기가 훨씬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 방법은 3명이 팀을 이룰 경우 가정한 것이다. 1단계, 중요한 목적을 선택한다. 당신에게 매우 중요한 목표, 주제 혹은 문제를 선택하십시오. 목표는 아무 것이나 좋습니다. 신상품 개발 착수라든가 매출 확대 등 당신에게 중요한 목표를 얘기하십시오. 골치 아픈 직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를 고른 후에 종이 위에 조그맣게 쓰십시오. 2단계, 미래에서 대답한다. 방 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소에 자리를 잡으십시오. 미래를 떠올리기가 가장 편한 장소를 고릅니다. 그곳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거나 혹은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미래를 상상하며 이미 그곳에 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눈을 감고 정말 당신이 미래에 있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이미 당신의 목표가 달성되었고 문제는 성공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몸속 깊이 완전한 성공을 느끼십시오.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엇이 이런 성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까? 당신의 성공이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까? 이번 성공을 통해 스스로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당신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번 성공을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을 통해 이번 성공이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방향을 수정해서 당신과 직원들이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처럼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신이나 당신 팀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3단계, 잠시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한다. 서서히 현재로 돌아온다. 자신의 경험에 대해 함께 토론한다. 자, 이번엔 직관 훈련입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방법은 직관을 기르는 가장 믿을 만한 방법이고 저자도 이미 체험해 보았습니다. 이 방법은 일명 씨 뿌리기 비법. 이것은 영상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언어나 개념으로 오기도 합니다. 가끔은 당장 얻을 수 있는 대답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날 밤 꿈속에서 혹은 다음 날 샤워 도중에 문득 대답이 떠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1단계, 집중한다. 우선 소원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 사안 등을 생각해낸 후 정신을 집중하자. 그것을 질문의 형태로 만들어보자. 예컨대 G2와 거래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정도의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종이에 이 질문을 간단히 적는다. 마음을 편안히 하고 집중 훈련을 이용한다. 10분 정도 방해받지 않도록 전화 스위치를 꺼놓는다. 이 훈련은 눈을 감고 하는 편이 훨씬 잘 된다. 하지만 직접 해보고 나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결정해도 상관없다. 2단계, 받아들인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1단계에서 생각해낸 질문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계속 기다려보자. 정답을 구하려고 기대하려고도 하지 말고 이미지나 생각이 떠오른다면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자. 판단하려 하지 말자. 판단은 훈련이 끝난 후에 하면 된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끼며 그것을 즐겨보자. 생각과 생각 사이 혹은 그 뒤에 존재하는 열린 공간을 발견하고 신기해할 것이다. 잠시 이 상태를 유지해 나가면 열린 공간은 점점 커지게 된다. 그곳에서 편안하게 휴식하자. 내게로 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자. 3단계, 구체화한다. 멈춰야 할 장소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눈을 뜨고 받아들인 것들을 종이에 써본다. 떠오른 이미지와 생각에 자신의 해석을 대입해보자. 이미지의 패턴, 그것의 의미 등을 찾아본다. 만약 어떤 방법을 써도 해석이 안 된다면 지금은 일단 포기하자. 다음번에도 기회는 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업 성공에 필요한 기본 법칙을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삶과 일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이 법칙들은 사업에서 행해지던 잘못된 관행의 뿌리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혁명적이란 단어의 어원도 사실 뿌리에서 왔다. 법칙 첫 번째, 언제나 진실만을 말한다. 법칙 두 번째, 책임감을 갖는다. 세 번째,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네 번째,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밝힌다. 다섯 번째, 날마다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 여섯 번째, 계획표를 만들고 실천한다. 일곱 번째, 근본 원인을 찾는다. 뭔가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다면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듣는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 10분 동안 대화하게 한다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 되도록 개입도 하지 말고 그대로 듣기만 한다. 자, 여러분, 우리 기적방송국 여러분, 우리 수행법 10분 동안 할 수 있는 지금 배운 간단한 수행법으로 직관을 확실히 높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서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즐겁게 살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